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4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문학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첫 번째 시간으로 콜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콜앱 파일을 어떻게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콜앱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콜앱을 토대로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파이썬, 그중에서도 콜앱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파이썬인가? 파이썬 이거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유명한 데이터 분석 툴로는 지금 뭐 파이썬도 있고 R도 있죠.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SPSS라든지 사이람의 넷마이너라든지 텍스텀이라든지 오렌지, 빅카인스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파이썬이냐? 일단 파이썬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언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엄청 쉽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껏해야 if, where 이 정도로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이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파이썬 안에서는 기본적인 뭐 통계 분석도 할 수도 있지만 딥러닝도 돌아가고요. 그거 외에도 뭐 예쁘게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라이브러리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 배워두면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파이썬은 무료입니다. 무료가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이런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물론 돈 값은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무료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장성이나 쉬움의 정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파이썬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특히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파이썬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파이썬 내부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내 개인 컴퓨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 컴퓨터가 충분히 좋다면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로컬 자기의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고요. 뭐 쉽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시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처음 세팅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거를 곧장 이제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자기 PC에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공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콜앱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콜앱 파이썬 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게 뭐 에러가 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시간에 그거를 교수님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콜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콜앱은 무료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미묘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대단히 좋은 컴퓨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우분투 기반의 파이썬 3.1점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료로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콜앱의 최대 강점은 기본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설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 이거를 로컬에서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초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요. 또한 한 무료로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노트북보다 오히려 주피터 환경이 훨씬 더 어,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미묘하게 다르고 시기마다 미묘하게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6시간 정도 연속 사용을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하는 단계에서 할 때에는 이런 6시간 그리고 제약이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웬만한 딥러닝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뭐 웬만한 거는 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요. 딥러닝이 말이죠. 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좋은 걸 원하신다면 이제 프로 버전도 있으니까 프로 버전 사용하셔도 되는데 진짜 초심자는 음, 프로 버전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딱 하나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 구글 계정도 역시 무료죠. 근데 요즘 뭐 챗GPT가 코딩 다 해준다며?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굶게 된다며? 굳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챗GPT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파이썬 코드 짜줘 라고 하면 쭈르륵 나옵니다.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실제 가위바위보 게임이 구동이 됩니다. 오. 근데 왜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챗GPT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은 뭐든지 대답은 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대 중국의 유학자 띵로용이라고 적혀 있죠. 예, 뭐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우리 한국의 철학자이자 유학자이시죠. 근데 고대 중국의 유학자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서 핵심 문제가 들어갑니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지식과 독해 능력이 있어야지 해당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코드가 최소한 이상한데 아닌데 정도는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읽을 때 이상한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코드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되겠지. 근데 그냥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면 어떨까 할까요? 그럴듯하게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 문법과 내용은 파악을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콜앱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 처음에 콜앱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콜앱은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있죠. 네, 무료로 제공하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보통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tp 콜앱 리서치 구글.com 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있을 겁니다. 일단 최초에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만들 일은 거의 없고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소가 있으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요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가끔 가다가 온전히 이런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에러 화면은 아니고 선택 화면이 뜨게 되죠. 이런 선택 화면이 뜨게 되면
여기 위에 보면 연결 앱이라고 해서 구글 콜라보레이터를 지정해서 실행해 주면 역시 제대로 뜨게 되는데요. 혹시 연결된 앱에 구글 콜라보레이터가 없다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더 많은 앱 연결하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콜앱 정식 명칭이 콜라보레이터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터가 나오는데 그냥 콜앱이라고 적으시면 그리고 엔터 검색을 치시면 요런 검색 결과에 콜라보레이터가 나오고요. 얘를 클릭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당연히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접속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자, 접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한 곳은 어디냐면 제가 공유해드린 문건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이 문서는 저의 문서입니다. 제 언제든지 뭐 해당 URL이 있으면 해당 문서로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 화면을 보면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내 드라이브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어,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처음 콜앱을 쓰신 분들이라면 메인 화면에 내 드라이브죠. 여기에 하위에 콜앱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위에 여러분들이 복사해 온 파일, 뭐 이름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의사본이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사본 복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콜앱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 뭐 다른 식으로 이름이 돼 있고 뭐 의사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바꾸냐?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든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이 뒤에 있는 확장자 IPYMB라고 하는 이 확장자만 뭐 그대로 남겨두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걸 마치 수정하는 거는 저희 뭐 HWP 파일이라고 하죠. HWP 확장자를 HWP가 아니고 뭐 TXT나 DOC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보통 뭐 IPA-MB 복사하시면 의사본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있는 의사본도 지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바꾸시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정말 본인의 정리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현재 접속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직 가상의 환경에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구글 문서 같은 형태인 거죠. 이제 얘를 실제로 가상 환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연결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띠리리리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띠리리리 돌아가다가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기부터 자, 딱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될까? 사실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누가 봐도 플레이 버튼.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뭐 자동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자동으로 클릭하면 오, 자동으로 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혹은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셀 실행 컨트롤 엔터라는 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역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샵이 들어가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주석이라는 겁니다. 주석이란 건 뭐냐면 실제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는데 왜 굳이 써야 돼요? 컴퓨터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거겠죠. 네.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메모가 굳이 필요한가요? 그냥 코드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코드를 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부분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자주 사용 안 하는 거는 까먹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사람을 위해서 주석을 표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런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런타임이 뭐냐면 가장 간단히 말해서 이거를 어떤 컴퓨터하고 연결할 거냐, 어떤 컴퓨터로 세팅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얘가 조금 뭐 성능 그다지 안 좋아도 기본적인 컴퓨터로 해줘 라는 게 있고요. 요즘 딥러닝이 대세고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며 나도 좋은 그래픽 카드로 세팅해줘. GPU. 요거를 세팅해줘.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그 CPU, GPU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딥러닝까지 아직 갈 일은 별로 없으실 테니까 그냥 일반 환경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딥러닝이 필요할 때는 GPU로 바꿔주면 확실히 성능이 훅 향상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차 기능이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여기 보면 단계가 뭐 이렇게 있죠? 우리가 흔히 목차라고 불리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목차를 생성하는 방법은 텍스트 셀이라는 곳에서 앞에 샵을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1단계는 샵 하나, 2단계는 샵 둘, 3단계는 샵 3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을 그 코드나 아니면 텍스트 창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마우스를 이렇게 살포시 가져다 대면 코드 플러스 혹은 플러스 텍스트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코드 셀을 추가할 거냐, 텍스트 셀을 추가할 거냐라는 UI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셀을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빈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샵 하나를 넣고 뭐 어떤 내용을 적게 되면 제일 굵은 글씨로 나오고 아까 목차에서도 1단계 목차가 나오는 거고 샵샵 샵 2개면 2단계 샵샵샵 샵 3개면 3단계 샵샵샵샵샵 샵이 4개면 4단계로 뜨게 됩니다. 하나의 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한번 만들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일 기능도 있습니다. 네, 가상의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가상의 하드디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런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 하드디스크에 생성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이 가상의 공간은 시간 제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 사용을 멈추게 되면 얘가 리셋이 됩니다. 뭐 그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맷이 되는 거죠. 포맷이 되게 되면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가상 환경에다가 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데 그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꺼버리면 그 저장한 파일이 사라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그냥 다운받아도 되고요. 혹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한 혹은 생성한 파일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누가 봐도 업로드 버튼이죠. 얘를 클릭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파일 그 탐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고 그냥 파일 선택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요즘 메일에다가 첨부 파일 붙일 때 그냥 파일 드래그 해가지고 창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게 그냥 갖다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굳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다는 거 때문에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기는 다 똑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혹은 파일 삭제 혹은 뭐 파일 이름 바꾸기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JPG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텍스트 파일이면 텍스트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용량이 너무 크면은 여기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다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쁜 고양이 사진이네요. 그다음에 이 콜앱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엄청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공유를 하냐? 오른쪽 위를 보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UI가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유라는 게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 보신 분 혹은 뭐 클라우드 드라이브 같은 걸 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주 알고 있는 그 화면이 나올 겁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어, 공유를 하면 되고요. 혹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하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하는 걸로 변화시키면 되죠. 이것도 UI가 변경될 때도 있는데 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왜 콜앱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지금까지 무료여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구글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잖아요. 왜 콜앱을 무료로 제공할까요? 뭘까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콜앱이 구글 자체 내에서 서로 같이 팀워크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했고 그래서 공유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이거 괜찮은데 일반 사용자들도 쓰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고 연습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학습 데이터, 구글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길찾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길찾기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저희의 이동 동선 그리고 이동 루트, 실제 이동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로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의 콜앱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어, 마냥 무료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